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이슈를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게임즈 주가 전망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모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상장하는 날 해당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무당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를 예상해보는 것은 공모주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를 고민해보고 만약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도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오늘 영상은 저 김파고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 꼭 유념해주세요. 8월 28일 야너주에 올린 카카오게임즈 장외가격은 65,000원인데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최고치가 33,000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지 어떤 점을 고민해봐야 할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PER 20배가 적정해 보이고 미래 이익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유통 물량은 31%로 꽤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께서 주가는 현재 실적 외에도 브랜드의 가치, 미래 기대감, 대중의 관심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이 실적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다. 주식에는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인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 대중의 관심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SK바이오팜의 경우에도 증권가의 예상 기업 가치보다 실제로는 훨씬 높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기대감, 대중의 관심도, 브랜드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카카오게임즈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후에 시가총액 4.1조 원에서 5.5조 원 사이에 거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당 가치로는 56,000원에서 75,000원 사이입니다. 영상 초반 주의사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는 날 48,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62,400원에 거래될 수도 있으며 3만원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가 예측 가격의 범위보다는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고민해본 영상이니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업의 주가를 예상할 때 기업의 예상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유통 가능 물량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언급했던 시장에 대한 기대감, 대중의 관심도, 브랜드 가치 등을 평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최근에 이런 모든 관심이 모아졌던 SK바이오팜 사례를 분석해서 그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먼저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시장의 가격을 잘 맞췄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SK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 6월 달에 나온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의 가치를 최대 6.1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로 평가했었고 평가하는 방식은 파이프라인별 가치 평가 방식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상장 후에 수급적인 이슈,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높다는 코멘트를 남겼지만 실제 가격과는 꽤나 괴리가 있는 목표 시총이었습니다. 상장 당일에 보고서가 나온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 역시 목표 시총이 최대 8.6조 원에서 7.8조였고 목표가는 11만원에서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SK바이오팜은 상장 후에 얼마에 거래되었을까요? SK바이오팜의 주가 흐름과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8월 28일 금요일 종가는 16만 7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3조 원이었는데요. 상장 당일 상한가에 9만 8천원, 7.7조 원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상장 다음 날과 다다음 날까지 상한가에 직행하며 기업가치 16.8조 원을 기록한 뒤 상장 후 3일째 되는 날 최고가 26만 9,500원으로 기업가치 21조 원을 찍고 종가는 17조로 마감했습니다. 이 바이오팜 사례에서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목표 시가총액은 최대가 8.6조 원이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최대 가격이 21조 원, 그리고 금요일 종가로는 13조 원으로 괴리율이 최대 가격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150%나 차이가 났고 결국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주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SK바이오팜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7월 2일 야너주 공모주 투자반에 올린 SK바이오팜 영상에서 제가 슈퍼개미 김정환님이 유튜브 영상에서 SK바이오팜의 가치를 20조 원으로 예상하며 15조 원부터 분할 매도하자는 의견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을 20조 원으로 예상했던 논리는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2019년 실적을 살펴볼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리포트를 참조해서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멀티플을 30배를 준다면 기업 가치가 21조 원으로 계산이 되고,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시가총액 52조 원과 41.6조 원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실적은 멀었지만 미래 성장성을 따져보았을 경우 이 두 기업의 시총의 절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시가총액을 20조 원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이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면 최고가가 21조 원에 거래됐었고,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18에서 19만 원, 즉 시총 14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에 거래된 점을 살펴보면 슈퍼개미 김정환 님이 평가했던 SK바이오팜의 가치가 시장 가격과 굉장히 부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슈퍼개미 김정환 님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지만, 제가 같은 접근 방법으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를 전망해봤는데요. 바로 비교 기업의 시총에 근거한 주가 전망입니다. 현재 NC소프트는 18조 8천억, 넷마블은 시가총액 13조 1천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년 뒤인 2022년 매출액은 NC소프트의 경우 3.7조 원, 영업이익은 1조 6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넷마블의 경우에는 2022년 예상 매출액이 3조 2천억, 영업이익은 4,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2022년 예상 매출액을 1조 원, 영업이익은 2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카카오게임즈 비교 기업의 시총에 2022년 예상되는 매출액 비율, 영업이익 비율을 각각 적용해 본다면 매출액은 NC소프트 대비 3.7분의 1 정도라 시가총액은 5조 원 수준, 주당 가격은 7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8분의 1 수준인데 이를 계산하면 시가총액이 2.3조 원이라 3만 1천원, 넷마블에 대해서 비교하면 매출액은 3.2분의 1 수준이라 시가총액은 4.1조 원, 영업이익은 4.8분의 2의 수준이라 5.5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하면 영업이익이 8분의 1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만을 제외한다면 비교 기업 시총에 근거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4.1조 원에서 5.5조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카카오게임즈 주가 예상의 한계로는 과연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시총 비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 시총과 매출액을 비교할 때 왜 2022년의 수치를 사용했는지, 2021년과 2023년의 수치를 적용하게 될 경우 수치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예상 주가가 매우 달라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본다면 카카오게임즈는 56,000원에서 75,000원 사이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주린이는 공모주 청약은 24,00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 만약 상장일날 상한가에 거래가 된다면 제가 예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에는 진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교 기업 시총에 근거해서 접근했던 방식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는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상장일날 유통물량이 13%였는데 반해 카카오게임즈는 무려 유통물량이 2.4배나 높은 31%입니다. 또한 코스피에 상장된 SK바이오팜과 다르게 카카오게임즈는 코스닥에 상장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은 공모 물량의 30%를 코스닥 벤처펀드에 배정해야 하는데, 코스닥 벤처펀드는 상장일날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SK바이오팜과 다르게 상장일날 매도할 수 있는 유통가능 물량이 많은데, 이 유통가능 물량의 핵심 당사자인 기관, 일반 투자자, 기타 주주들은 과연 카카오게임즈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고 얼마에 매도하려고 할까요? 두 번째로, 앞서 예상한 주가로 카카오게임즈가 거래가 된다면 PER이 2020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는 48배에서 65배라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게 됩니다. 댓글에서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 등이 이렇게 높은 PER에 거래되는 것이 기업의 실적으로 주가가 설명되지 않는 거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카카오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 1등 기업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확장성에, 네이버의 경우 검색 시장의 1등이 쇼핑, 데이터 산업, 금융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LG화학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면 가장 큰 산업이 될 거라는 확장성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1등 기업으로서의 확장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로서 카카오게임즈는 어떤 확장성을 보일 수 있을지 카카오게임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6월 SK바이오팜 청약 분석 및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예측하며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3월 19일날 SK바이오팜을 100% 보유하고 있던 지주사 SK의 시가총액이 7.7조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후에 최대 21조 원, 현재는 13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참고로 SK가 7.7조 원의 평가를 받을 때 SK는 SK텔레콤 26%, SK이노베이션 33%, SK바이오팜 100% 등 수많은 상장, 비상장사들의 지주사였습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을 때 SK를 7.7조 원에도 사지 않으려고 했던 투자자들이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는 10조 원에도 무조건 사려고 상한가에 주문이 몰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처럼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결국 주식의 가격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내재 가치에 수렴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의 분위기,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는 결국 변동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현명한 투자로 수익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